우리는 무슬림으로서 조직에 참여했고 그 공간에서 그들이 보여준 품위와 사랑, 열정으로 사회정의의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것 때문에 신안을 갖게 됐어요. 맘다니의 승리 이후 DSA는 미국 전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한 선출직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운동의 승리였어요. 뉴욕에서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연맹 측 후보로 정치인 10명, 이 공직에 출마하며 이 중 2명은 연방 하원의원 후보입니다. 서방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싸운다는 말은 뉴욕을 대표하도록 막 선출된 사람에게서 직접적으로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말이에요. 네네, 한 명이 아니라 무려 3명의 정신 나간 정치 후보들이 맘다니의 추천으로 선출됐어요. 이제 우리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이용해 미국의 급진화를 가져오려는 음모가 정말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라리자 아빌라 슈발리에입니다. 그녀는 CEOAD의 창립자이고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서구 문명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싸우는 거죠.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활동하는 투사들로부터 공동체와 파괴를 추구합니다. 이 영상은 170만 명이 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리라자는 그녀 자신만으로도 정말 미쳤지만 DSA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더 심각한 후보들도 있어요. 아직 DSA가 뭔지 모른다면 꼭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너무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조직을 실제 모습 그대로 다루기 시작해야 할 때예요. 그녀가 이슬람화를 말 그대로 미화한다는 사실 자체도 이미 말이 안 되지만 그녀가 자신의 계획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조직에 참여할 때 무슬림으로서 나타났어요. 우리는 사회정의의 공간에서 그들이 보여준 은혜와 사랑,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이 정말로 저를 그 신앙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모든 공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샬라, 우리가 의회에 가면 권력 중심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그녀는 의회 안에서도 이슬람을 드러내고 싶다고 했죠. 간단하고 쉬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표하고 싶어하는 곳은 의회 전당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테러리스트 기념품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아바르 카와스인데 뉴욕주 상원의원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실제 하마스 깃발을 흔들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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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썩은 시스템 전부 다 일어나세요. 이 썩은 시스템 전부 다 망쳐버려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한 여성이 있어요. 알겠죠? 그녀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일해온 조직이 서구 문명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또 다른 여성은 그래요. 저는 자랑스러운 테러리스트 지지자예요. 라고 말하고 이제 그들이 미국 국민을 정부에서 대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입니다. 구독과 필요한 것들 부탁드려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해 곧 정말 신나는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고 그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정말 멋질 거예요.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실 거예요. 곧 발표하겠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시작은 부분적으로 DSA라고 불리는 것에서 비롯돼요. 이 채널은 제가 알기로 이틀 전에 개설됐고 2026년 6월 벌써 팔로워가 13만 9천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DSA, 즉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미국이 오랫동안 침투하지 못하도록 싸워왔던 DSA 사회주의자들, 급진적이고 미친 듯한 좌파 이념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원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이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의 민주사회주의자이자 민주당 후보인 클레어 발데즈는 이제 이슬람주의 로비로부터 $50만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로비로부터요. 이전에는 10만 달러였어요. DSA와 이슬람주의자들은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맞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레드 그린 동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이란에서 레드와 그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봤잖아요. 이슬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자마자 그들은 모든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근절하고 제거했어요. 바로 그게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할 때 이는 전략의 일부이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케네리 미션에서 소개하는 놀라운 영상입니다. 맘다니가 승리한 후 DSA는 미국 전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한 선출직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운동의 승리였어요. 뉴욕에서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소속 정치인 10명이 공직에 출마하며 이 중 2명은 연방 하원 의원 후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거예요. 참고로 저 사람은 하산 파이커예요. 미국 9.11 테러가 정당하다고 했고 자본가들의 피가 흐르는 걸 보고 싶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뉴욕 정치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DSA 후보들은 똑같은 과정을 따르거든요. 그들은 캠퍼스 급진주의에서 거리 조직 활동으로 이후 DSA 지원으로 공직에 출마합니다. 뉴욕시 DSA는 밑바닥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완전한 정치 조직을 구축했죠. 우리는 DSA를 하나의 공장처럼 만들어야 해요. 외부 선동가에서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이동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캠퍼스 급진주의예요. 맘맘 단위처럼 여러 후보자들이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회, 즉 SJP와 같은 캠퍼스 행동단체를 통해 급진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단체는 미국에서 폭력적인 봉기를 선동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설립됐죠. 농부예요.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단계, 거리 조직화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이 후보들은 거리로 나가 Black Lives Matter 폭동, 친하마스 집회, 그리고 극단적인 노동조합과 관련된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많은 DSA 후보자들은 사유지 무단 침입과 체포를 목적으로 한 교통봉쇄로 여러 차례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 활동가들과 조직 활동하며 체포되고 방금 호프풀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급진적 행동주의는 DSA 지지의 관문이며 이제 우리는 권력을 잡고 정치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되면 급진적 조직가들은 DSA에 의해 영입되어 그곳에서 양성되고 훈련받고 지지받으며 정치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습니다. 제가 조직 활동을 하면서 가까워진 친구가 저에게 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일은 퀸스 DSA 선거 실무그룹 회의에서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영입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함께하게 되어 기뻤어요. 공직 출마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출마하라는 제안을 받아서 DSA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저는 DSA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민주사회주의 기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한 번 후보가 DSA의 지지를 받게 되면 그들의 충성심은 유권자나 민주당이 아니라 오직 DSA에만 향하게 됩니다. 우리 선거운동의 모든 요소는 브로어 DSA와 더 큰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의 공동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대상은 우리 회원들입니다. 남부 플로리다뿐 아니라 전국 10만여 명 회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조직의 일원임을 기억하게 하고 조직이 함께함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있게 했고 만약 당신이 우리와 결별하고 떠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파이프라인입니다. DSA는 거리 선동가를 직접 뽑아 정치 후보로 만들고 공직 진출을 지원합니다. 그들을 통제해 DSA의 극단적 의제를 추진할 수 있죠. 저는 조직가로서 사람들에게 저를 조직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운동을 만듭니다. 이것이 운동입니다. DSA 정치인들은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 민주주의를 전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의 일부입니다. canarymission.org에서 미국을 전복하려는 DSA의 계획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정말로 역겹습니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있다고 말하면 종종 과장이라고 생각하죠. 진짜로 그런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DSA가 파는 것에 실제로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도 이야기할 건데 얼마나 많은 멍청한 미국인들이 DSA를 마치 민주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선택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DSA를 가능하게 만든 팟캐스터들을 비판한 벤 샤피로에게도 박수를 보내야 해요.
결국 민주당에 맞서 출마하는 게 수익성 있는 정치 전략이란 거죠. 이제 세 번째 그룹, 즉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로건이나 태호본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DSA 멤버들을 초대해서 어려운 질문은 전혀 하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걸 아주 만족스러워하죠. 그들은 정치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해요. 깊은 질문이나 정책 영향은 없지만 멋진 틱톡 영상은 만들죠. 그들이 멋진 틱톡 영상과 영감을 주는 영상을 만들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팟캐스트 업계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말하지 않고 시스템 문제만 불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이제 당신도 뭔가 아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꽤 큰 집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사람들 중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중간층이 14%입니다. 정말 역겨워요. 팟캐스터들이 이런 행동을 부추기고 있고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틱톡 상황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역겹습니다. 마치 후보가 귀여운 영상을 만들었으니 그를 뽑자는 거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DSA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미국인이라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이념을 밀어붙일 각오가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들은 수년 동안 그걸 해내는데 성공했어요. 알다시피 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트레이스 정말 속상해요.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축복받고 특권을 가진 사람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뤄내는 모든 성과와 그가 워싱턴 DC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제 소셜미디어에 올려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다시 미국에 대해 설렐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저는 7월 4일을 기념해 매우 신나고 자랑스럽습니다. 워싱턴 DC는 아름답고 곳곳에서 유럽인들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어요. 이번 독립기념일이 최고일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민주당원 중 10명 중 2명만이 미국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요. 민주당원 10명 중 2명이요. 그건 정말 역겨운 수치예요. 이제 아주 정말 분명히 해둘게요. DSA는 민주당과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민주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후보자들은 민주당원으로 출마합니다. 우리는 민주당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는 예비선거에서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법부에 있을 때 그들은 민주당 코커스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이 당 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끄는 운동에 집중함으로써 독립성을 키우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급진 사회주의 정당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이것의 파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클로이의 말을 들어봅시다. 어젯밤 뉴욕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를 두렵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뉴욕에서는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렸는데 유권자들은 평범한 민주당원이 아니라 훨씬 더 좌파적인 사회주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란 오마르의 지지를 받고 모두 미국을 싫어합니다. 다리아 엘리자는 최근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냅킨이 없으면 미국 국기를 닦는 데 쓸 것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서구 문명의 완전한 근절을 목표로 하는 단체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의회에 갑니다. 클레어 발데즈는 불법 체류자 시민권, 투표권 부여, 세금으로 트랜스 수술 지원, 민간보험 폐지 공약으로 출마한 의회의 공산주의자입니다. 브래드도 당선됐지만 그는 기술적으로 유대인이라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유대인이 아닌 척하고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알라후 아카드 알라. 후줄 카피린, 이 여성도 주의회 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녀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입니다. 그녀는 하마스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에 참여했으며 9월 11일 테러를 미국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 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당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소련 이전 러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볼셰비키 공산당과 맨셰비키가 있었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볼셰비키를 이끌었어요. 그는 맨셰비키, 즉 민주당원들을 없애고 싶어 했죠. 그들의 전략은 민주당 지역을 장악해 평범한 사람들을 급진주의자들로 대체하고 소수 집단이 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거짓된 인기 분위기를 조성해 소수가 대중인 척하며 젊은 층에 확산시키고 모두가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레닌도 이런 방식으로 맨셰비키 숙청 후 권력을 잡았습니다. 문서상 소수가 다수가 됩니다. 레닌에게 맨셰비키는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았고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에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맘다니는 오늘날의 레닌입니다.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그들이 이게 새로운 흐름이라고 설득하려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게 대세라고 해요. 그는 틀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을 증오하고 동맹국도 증오하며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리고 테러를 옹호하고 성전환을 밀어붙이며 미국 국기를 닦는 데 쓰겠다는 후보나 공산주의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상적인 것을 원해요.
이번 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의 10%만이 투표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죠.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 극단적인 사람들을 당선시켜요. 오늘은 연방 의원들이고 내일은 나치 문신을 한 상원 후보죠. 그 다음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대통령이 되고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피해를 입기 전에 지역 선거에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분위기가 어둡지만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클로이예요. 정말 멋지고 저는 그녀의 콘텐츠를 좋아해요. 정말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자기들의 전략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들의 계획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